네, 오늘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도계 분의 어떤 비리에 대한 기사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산은 60조가 넘어가는 부자인데 가사도우미에게는 주급 1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려먹은 노동 착취를 한 힌두자 그룹의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 내용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참조를 했고요. 문화일보도 이제 외신을 이제 참조했죠.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제가 지극히 편파적인 인도인에 대한 비판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부분이나 일반화하는 태도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듣는 게 낫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제 힌두자 그룹 회장 이제 브라카시 힌두자라는 브라카 힌두자 그룹 회장이 자기 가사도우미에게 주 7일 18시간씩 일을 시킨 다음에 주급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부렸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일단 해당 참고 사항에 이제 그 힌두자 그룹 가족이 반려동물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연간 1,3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도우미 주급을 이제 52주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연간 52만 원으로 가사도우미를 착취했는데 힌두자 그룹의 애완동물은 이제 같은 가족이니까 카스트상으로 가사도우미보다 높았나 봅니다. 카스트로 계산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은 당연히 이제 힌두자 가족의 변명이 담겨 있죠. 이게 진실이라면 당연히 기사를 읽을 이유는 없고, 또 불편한 표현이겠지만 인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숨쉬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익이 되면 거짓이라도 진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카스트와 힌두교라는 엄청난 방어 기제가 몸속에 체내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윤회로 거쳐서 얻어낸 귀한 카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힌두자가 얼마나 높은 카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바이샤 이상은 될 거라고 보죠. 상인 집단이었을 테니까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높낮이를 떠나서 이제는 카스 덕분에 부를 축적하고 있고 자신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지금 현생에서 그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힌두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런 관념을 갖게 만드는 종교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가사도우미 자체들을 자신들이 부리는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다 자기 카스트 아래의 하인이라고 여겼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1만 원이라는 거는 주는 건 포상이죠 라고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 많이 안 시켰고 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18시간이라고 측정되는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런 것들 일부는 그냥 다 우리 하인들이 하는 당연한 업무인데 그거는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기꺼이 그 낮은 카스트가 우리 상위 카스트에게 보여주는 어떤 존경이나 충성의 표시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후속 기사에도 나중에 봤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이제 주변 하인들 입 맞추게 하고 적당히 비공개 합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처리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축복이고 카스트의 축복이어야 될 이 하급 카스트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걸었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했을 것이고, 전 근대적인 세상이었으면 가족들까지
본때를 보여줘서 다 처형시켰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아쉬웠을 겁니다. 카스트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자본주의와 혼합된 카스트는 복잡 미묘하면서도 심플해졌습니다. 부를 축적한 카스트와 여전히 빈천한 카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부리는 카스트와 섬기는 카스트로 바뀌었죠. 이 힌두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유명하기 때문인데, 역사를 보면 힌두교, 그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고 또 불교 왕조도 있었고 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왕조가 있었고 또 영국이 식민화하면서 어쨌든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는 또 전도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인도는 힌두교죠. 엄청난 방어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불교는 발상지에서 완전히 탈락한 종교나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는 이제 분열되면서 방글라데시나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굉장히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종교고, 기독교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 기독교마저도 많이 변질된 형태로 카스트가 남아있는 기독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인도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힌두교 카스트가 뒤엉켜진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힌두교라는 종교 자체에는 아예 카스트라는 계급 체계가 뿌리 박혀 있고, 우리가 카스트로 구분된다고들 많이 이제 이해하지만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이제 자티라는 직업적 귀천 의식이 패밀리 네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카스트 상태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서로 패밀리 네임을 묻는 게 조금 불쾌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굴 색깔, 피부 색깔만으로도 서로 간의 그 귀천 의식을, 카스트의 상하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카스트라는 게 이미 그들에게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뭐 아웃카스트, 달리트들을 좀 더 강제적으로 더 고용해야 된다라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을 높인다고 해도 그 뿌리 박힌 카스트에 대한 차별 의식을 바꿀 수는 없고, 그로 인한 범죄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자신의 카스트의 귀천이 윤회의 원인과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체념하고 누군가는 또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만큼 훌륭한 종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인도계 출신들은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은 종교마저도 초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체에서도 카스트가 생겨버릴 정도니까요. 저는 이거 이제 이제 카톨릭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부가 된 인도인들에게는 그 신부들 사이에서도 카스트가 존재했던 거죠. 상위 카스트는 이제 휴식 시간에 소파에서 편하게 이제 테니스를 시청하죠. 왜냐면 영국인들의 어떤 고급 취미를 그대로 인도의 상위 카스트는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근데 하위 카스트 출신의 신부는 밤에 길에서 병따개를 줍거나 집에서는 분리수거하고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상위 카스트 인도 신부를 위해서.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뭐 뭔 짓거리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듣고 더 확신을 느껴버렸죠. 그러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 자체는 다른 종교도 카스트화 해버립니다. 이슬람을 믿든 뭐든. 그러니까 인도인들에게는 그 이미 유전자에 카스트가 새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의 어떤 국민성이 그냥 카스트에, 이 힌두교 사상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이해해야
왜 인도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 왜 거짓말을 했는지 분개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정말 뼛속까지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 DNA에 박혀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이해해야 그게 카스트이자 힌두교의 세계관이라는 거를 학습해야 겨우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학을 띱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디 인도 살다가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 인도인을 이제 3명밖에 만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정도에 따르는 수준으로 봤을 때 길 가다 지나치는 거 말고 이제 제가 일하면서 혹은 이제 이웃으로서 만난 게 3명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긴 해요.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한 2명 정도한테는 좀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데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이제 1명은 여자였는데 뭐 캐릭터적으로나 봤을 때는 좀 약간 쎄한 느낌이 셋 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았던 경우는 한 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약간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을 해가지고 좀 혼자 긁힌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 속에서 인도 사회나 인도인이 가진 어떤 부조리한 시그널 같은 걸 좀 받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너무 비약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그런 인도인에 대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고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알면 알수록 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더 확신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인도인들 발음에 대해서는 그냥 재밌긴 해요. 인도인들의 발음은 잘 들리고 깔끔해서 차라리 편한 느낌도 드는데 물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들의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낄 만한 세계관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스스로가 되게 인종주의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수를 합니다. 저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접적으로 겪은 것도 있고 교묘한 인종주의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도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고 구조가 있다라는 걸 진짜 꼭 알아야 된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인도인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만나야 된다고 저는 경고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인도인은 한국인보다도 조심해야 된다. 사실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이 조심해야 될 대상은 같은 한국인인데 인도인은 그 상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인생에서 인도인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경계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잘 판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인도인이자 카스트를 갖고 있고 또 힌두교를 숭앙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걸 조심하면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사실 힌두자 그룹보다 인도인 전체를 싸잡아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그러려고 기사를 퍼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도 하면은 약간 거의 알러지 수준으로 반응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종종 인도인의 범죄 관련 기사 올라오면 냅다 스크랩해서 똑같은 비판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했습니다. 이것까지 들었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분명히 앞에 인도인에 대해서 아예 편파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듣고 있었다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